안녕하세요, 더트입니다. 오늘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언급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비롯한 국내 증시도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중장기로 이제 종목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물론 비중을 조절을 잘 하시겠지만, 단타로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매매를 매일 할 필요는 없듯이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면은 뭐 급상승이든 급하락이든 어느 정도의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의 방향성보다는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 꽂는 경우에는 이게 하루 만에도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 급하락 나온 부분을 메꿔주는 흐름도 자주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발표되고 나서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꺾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발표를 되고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흐름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수요일까지는 흐름을 체크하는 게 좋고, 단지 하루 이틀만으로 지수가 좀 크게 급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코스피 지수를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잖아요.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지금은 이 최저점이 2276.63포인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 이 자리를 저점을 이탈을 할지 아니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물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드리지만 이 자리를 이제 이탈을 하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장은 좀 낙폭 과대를 많이 했다, 낙폭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마냐의 차이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탈을 하면, 그리고 이탈을 했을 시에 그 반응과 이탈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나오는 지수 움직임이 다를 수가 있긴 있습니다.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수의 기울기도 그렇고, 수급적인 면, 그리고 뭐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물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분들은 그런 게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리를 어떻게 이탈을 하냐를 두고 종목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뭐 예측한다고 해서 종목의 대응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 매매 전략을 잡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OMC 일정이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게, 이번에는 6월 2022년 건데 이번에 9월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3번이 남았죠. 그리고 이 9월 달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 하루 뒤에 나오는 거 이때 발표가 되고, 그리고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의 확실하죠. 이제 뭐 0.5%를 올릴지 0.75%를 올릴지 그거는 아직 모르지만 인상하는 것만큼은 거의 99% 이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오늘은 그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6만원, 이게 주봉 차트인데 이 자리입니다. 6만원.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근데 이 자리를 깨버렸습니다. 이 자리를 깨버렸고,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물론 뭐 이 자리를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손절을 해서도 안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의 최대 그 실적을 잘 내는 대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맞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러한 거래량을 품고 기울기가 굉장히 아직도 가파르기 때문에 이거를 단 한 번에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끌어올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여 주면서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해 주는 흐름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이 9만 5천원, 10만원대를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도 뭐 다 저점이 이탈됐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 대표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깼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깼다.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도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이미 낙폭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17만원부터 이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이 가격적으로 뭐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딱 봐도 여기가 이제 저점을 잡아주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탈이 됐으니까 다음 자리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자리까지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53,000원, 지금 64,000원인데 53,000원까지 빠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대형주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중장기 매매는 제외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런 자리를 항상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전저점을 항상 터치를 하고 빠져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밀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밀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한 번씩 줍니다. 이렇게 딱 주고 수익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급하게 빠져버리면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선 그어드린 자리 다시 한번 그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자리죠. 53,000원 이런 자리로 빠지면 충분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을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매수 금액을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일반 테마주보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면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정리가 가능하다. 그럼 수익률만 봤을 때도 여기서 잡고 여기서 정리를 해도 뭐 25%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짧게 잡더라도 10%에서 15% 정도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유 종목이 있다 보면은 이제 예수금이 묶이게 돼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건데, 하락이라는 것은 꼭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한테 매수 기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꼭 좋게만 보지 않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기준금리 발표를 되는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